앞서 브리핑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장 기간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로 인해서 더욱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벌써 코스피 안에서만 15거래일째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오늘 일단 오전 기준으로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꾸준히 이렇게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도대체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팔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전자더라고요. 올 연초만 하더라도 가장 러브콜을 외국인이 보냈던 기업이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9월 18일부터 10월 13일 약 한 달간 기준치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게 삼성전자였고요. 업종별로 구분을 해놓으니 2차 전지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가 뒤를 이어서 가장 많이 매도세를 보인 기업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벼워진 장바구니에 외국인들 어떤 기업을 담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외국인의 수급에서 지난주 특징은 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당일에 반수 매수를 보이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에는 계속해서 매수를 보였고요. 반도체로는 한미반도체가 함께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고 그 밖에도 기아, 포스코 DX, 한국항공우주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반대로 이렇게 지난주 가장 강하게 매수했던 SK하이닉스를 매도세를 현재는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아와 한국항공우주 연속성을 보이며 기아가 아니었네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와 한국항공우주 연속성을 보이며 오늘 오전에도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신성 델타테크도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 기관은 외국인이 매도한 기업 매수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대장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에 가장 큰 매수를 보였고요. 오늘 오전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장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오늘은 저가 매수의 카카오를 가장 강하게 매수하는 포지션도 취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 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하며 지난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에 이렇게 포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에 대한 그 임상 결과 함께 치료 목적에 대한 호재를 전한 유한양행도 2위권으로 가장 많이 매수를 취했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퓨처엠이 상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고수님들 이런 수급 변화 어디에 저희는 주시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수급 특징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 규모가 워낙에 이제 뭐 적은 규모로 매수를 하고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도에 시장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게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개인의 수급의 1위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장에서도 3%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종가가 3% 하락,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2% 하락, 그리고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4.5% 하락인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 좀 이야기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탁 집어서 여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실 거면 제가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네. 저희 정리만 한다면 네. 에코 그룹주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는 실적 악화라기보다는 판가,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는 가격, 그러니까 제품을 원래 내보냈을 때 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판가가 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 양극재의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ASP가 전분기보다 약 20% 떨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주는 많이 하면 뭐 한 10조 이상 이렇게 수주했다고 하지만 누적 수주 실적에 비해서는 판가가 계속해서 분기별로 툭툭툭 떨어지면 아무래도 만들수록 손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의 판매 부진, 원재료 가격 하락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판매
할 수 있는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가 조금 그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에코프로 BM은 잘한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전 누구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본 건데. 아니, 저는 그냥 이제 담백하게 봤을 때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매크로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 반등을 바로 하기에는 쉬운 그 상황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사람마다 그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기회를 노리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아 자동차, 현대차하고 자동차주하고 그다음에 LG 엔솔 같은 셀 업체하고 맨 밑에 에코프로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갈 때는 대세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엇갈리죠? 앞에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것도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지속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앞에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소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때문에만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앞에 전반적인 그 영향을 더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저가 매수의 시점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임수재 교수님은 일단 뭐 2차전지 관련된 소재지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고평가돼 있다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뭐 3원계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올 초부터 계속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해외 여러 뭐 리서치 조사 기관에 의하면 그 자료 자체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리튬이나 그다음에 이제 니켈 같은 가격대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재고가 상당히 아직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니켈이나 리튬의 가격이 반등하기는 좀 더 어려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LFP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다 3원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경우 중국 업체가 절대적으로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실적이 과연 단기간에 나쁜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지금 전방 산업 관련돼서 그러면 3원계 배터리가 잘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뭐 전기차에 대한 채택률이 3원계에 대한 내용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ESS에서 3원계 배터리의 채택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실질 상황으로는 거꾸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투자를 하실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나서 추후에 뭐 6개월, 12개월 지난 후에 또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좀 희망회로, 저도 2차 전지 투자자로서 희망회로를 조금 돌리자면 갑자기 또 LFP 쪽에서 좀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이러면 또 3원계 쪽으로 쓱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성은 너무 상당히 좀 이게 낮다. 확정하지는 마십시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화이팅 외쳐보도록. 그렇다고 무조건 저처럼 덮어놓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냉정하게 내 포트에서 뭐 이미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챙겨두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 흐름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현명함도 발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 수급 특징 좀 하나씩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 네, 저도 2차 전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수급주에 일부러 안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그죠. 저희가 아까 간단히 말씀해 방송하기 주시죠. 전에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재별로. 근데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실적을 좋게 발표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반기 경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에 대한 부담, 원재료의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그 업종 내에서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이제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10월에 만들어놨었던 이 저점대를 손절가로 잡고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은 조금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그러면 수급 특징주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저는 JYP 엔터를 준비를 해왔는데 엔터주요? 예, 근데 지금 장중에 좀 보니까 또 OLED 관련주들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OLED에 대한 메리트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JYP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가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공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고 공연 쪽과 앨범 판매 그리고 MD라고 하죠. 우리가 굿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주력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이키즈가 공연을 많이 펼친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뭐 수급을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본다면 엔터주 중에서는 그래도 JYP 엔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가도 뭔가 이제 그 지금까지 하락에 저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등락을 보면서 살짝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이는 가운데 2%대 조정이지만 차후에 흐름을 좀 기대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장려 고수의 네. 탑픽 뭘까요? 지금 특징주는 좀 실적주가 하나 있고요. 실적주. 그다음에 꾸준히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안정성장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후보로서 눈에 띄는 건 HK 이노엔이라는 제약주 하나하고 네. 요거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내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제약주로서 관심을 가질만 하고요. 네. 토비스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것도 한 달 전에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 말씀 안 드렸네요. HK 이노엔은 한국콜마의 자회사이고요. 원래 우리 컨디션 있잖아요. 많이 아시죠? 컨디션, 수액 이런 거 네. 하는데 지금 핵심은 소화성 궤양 그 치료제예요. 그 위 식도염 뭐 이런 거, 식도염, 역류성 위염 식도염 나오는 같은. 거. 예, 근데 이것이 성장 잠재력이 국내 시장에 한 1조 넘고 중국에 한 4조, 미국도 한 4조에서 10조 되는데 본격적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에 성장이 많이 기대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도 마진이 지금 갖고 있는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마진 포캐스트가 좀 보수적이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리포트 참 많이 나왔어요. 목표 주가도 보통 보면은 많이 한 거는 그 제약업계 평균만 EV/EBITDA를 치더라도 한 5만 원 초중반까지 보니까 꾸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부해 보실만 하고 토비스는 아까 OLED 말씀하셨는데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카지노 같은 거에 그 디스플레이 모니터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그쵸. 회사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게 핵심입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그 차량용 OLED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관련되는데 네. 이런 거 하고 포함해서 해외 쪽으로 더 하면은 실적도 3분기도 예상하는 수준은 부합할 것 같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밸류에이션상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수급 특징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HK노일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그 6월에 주가 저점 형성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도 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이거 그때도 리포트 견디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견디셔. 다들 못 네. 견디셨어요. 그렇죠. 저도 견뎌내지 굉장히 못죠. 문매를 맞았어요. 너나 네. 견뎌라. 근데 그때 견디셨던 분들은 지금 주가 수익률 수익률 많이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네, 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역시나 견뎌 보면은 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또 실적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HK 이노엔과 토비스 말씀해 주셨고 임순재 고수님은요? 네, 뭐 오늘 시장에서 뭐 강하게 흐름 보이고 있죠. 조선 관련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환율이 지금 1,355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조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
기업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연속 지금 영업이익 흑자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2조 원대를 이제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64억으로 전년 대비에 비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내내 지금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선박,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제 발주 확대 기대감. 뭐 항상 유가가 올라가면 뭐 조선업종들의 이제 뭐 항상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선박이나 이런 해양 플랜트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 카타르발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이제 발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 그 조선사들과 지금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LNG 선이 이제 최종적으로 뭐 발주가 확정이 돼서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적 개선세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특징주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잘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어떤 종목들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는 HK이노행과 토비스 말씀해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재규 고수의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박수호 고수는 중국발 소비재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위 주제는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